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신 기출 모의고사 C형 1교시 2부 문제 12번부터 23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2번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할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예방접종 문제죠. 너무 많이 한 1번 폐결핵, 2번 홍역, 3번 간염, 4번 백일해, 5번 폐렴구균. 정답은 5번 폐렴구균입니다. 다 맞으셨나요? 저는 요양보호사 시험 봤을 때 틀렸어요. 이 문제. 딱 한 문제 틀렸는데 그게 이 문제예요. 잊을 수가 없네요. 저도 외웠었겠죠. 임파, 대, 폐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예방접종 맞고 놀러 갔는데 임파가 너무 많아서 여행이 대패했다. 이렇게 외우고 갔는데요. 폐잖아요. 그래서 홍역 안 외웠고 간염 안 외웠고 백일해 안 외웠으니까 폐. 앞에 폐 나온 거 찍고 틀렸어요. 뒤에도 폐가 있었잖아요. 엄청 고민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정말 지식이 없었을 때예요. 자, 다음부터는 임파, 대, 폐, 구나 하고 외웠어요. 폐렴구균으로요. 자, 한번 볼까요?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고요. 파상풍, 10년에 한 번이고요. 대상포진, 50에서 64세일 때 한 번 맞고요. 65세 이상일 때 한 번 맞으면 됩니다. 폐렴구균은요, 65세일 때 한 번 맞는 거고요. 위험군이다 싶으면 50에서 64세일 때 1, 2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파상풍이요. 파상풍은 3종 세트로 외우게 되었죠. 백일 파티.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요.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백일 파티는 100일 때 하는 거니까요. 백일해는 그쯤에 한 번 맞고 다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어릴 때 한 번 맞고요. 이후 10년에 한 번씩 맞아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되셨죠? 틀리지 마시고 정답 5번 폐렴구균이었습니다. 문제 1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폐렴, 2번 방광염, 3번 간경화, 4번 전립선염, 5번 요로감염. 정답은요? 3번 간경화죠. 비교적 보기가 쉽게 나왔어요. 그쵸? 우리 수분 섭취 제한하는 질병 어떻게 외웠죠? 간경화가 심한 신부는 갑자기 물을 마시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되셨나요? 간경화와 심부전, 신부전이고요. 부는요, 부신 기능 저하증이죠. 그 다음에 갑은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렇게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자, 1번 폐렴과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은요. 수분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방광염, 전립선염, 요로감염은요. 전부 어떤 거죠? 모두 염증이 있네요. 어디에? 비뇨기 질환이죠. 그래서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에요. 이런 염증성 비뇨기 질환은요. 오줌을 많이 싸서 염증 물질을 배출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오줌을 싸겠죠. 방광염, 전립선염, 요로감염도 수분 섭취를 많이 드셔야 하는 겁니다. 정답 3번 간경화였습니다. 문제 14번 뇌졸중 증상 중 운동실조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요 뇌졸중이 뭐죠? 뇌가 졸지에 중지하는 거죠.
왜 뇌가 졸지에 중지한다고 했나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그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 뇌 쪽에. 그러면 혈액 공급이 안 된 뇌 쪽은 졸지에 기능을 잃게 되고 중지하게 되죠. 뇌졸중 되겠습니다. 이 뇌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운동실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소뇌에 이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소뇌가 하는 일이 뭐죠? 몸의 균형 유지예요. 그리고요. 소근육 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뇌가 졸지에 중지하면요. 몸의 균형을 잘 못 잡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고 한쪽으로 몸이 기울고 넘어지기 쉽죠. 소근육 운동을 하는 역할도 소뇌가 하는 거니까요. 물건을 집으려고 할 때 손가락 근육같이 작은 것들을 잘 못 써서 물건을 잘 못 잡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운동실조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진다. 삼킴 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네요. 틀렸습니다. 2번, 대뇌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난다. 대뇌가 아니고 무슨 뇌? 소뇌에. 그죠? 3번,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없다라고 했으면 맞는 답일 텐데요.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복시현상이 나타나고 얼얼한 느낌을 호소한다. 복시현상은요. 물건 두 개로 보이는 거잖아요. 시각장애가 나타나고 있네요. 얼얼한 느낌은요. 감각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시각이나 감각이나 다 대뇌에서 관장하는 거거든요. 소뇌가 아니고요. 다 틀렸네요. 그쵸? 5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한다. 이게 바로 운동실조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5번.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피부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여성 노인은 얼굴의 털이 감소한다. 틀렸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얼굴하고 입가에 털이 증가하고요. 머리카락이 조금 없어지죠. 겨드랑이나 음모의 털은 줄어듭니다. 남성의 경우도요. 얼굴과 입가의 털은 증가합니다. 되셨죠? 2번.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두꺼워진다. 틀렸네요.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얇아집니다. 모발이 가늘어지죠. 3번. 피부가 건조하고 맞네요. 표피가 두꺼워진다. 틀렸습니다. 표피가 어떻게 되죠? 얇아지죠. 그죠? 자, 4번. 손톱이나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죠. 딱딱하고 두껍고 세로줄 생기고 잘 부서지고 여기까지 같이 외워둘게요. 4번 정답이고요. 5번 피하 지방의 증가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일단 피하 지방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지방이 줄어서 욕창도 잘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온에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매우 민감해지겠죠. 왜 우리 마른 사람들이 추위 잘 타잖아요.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어르신 되면 피하 지방이 감소돼가지고 기온에 매우 민감하고 체온 저하도 쉽게 잘 되고 압박에도 민감해집니다. 되셨죠?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6번.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하여 급여 비용 청구가 가능한 요양급여는 제가 전자관리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그 찍을 수 있는 요양급여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나요? 풀어볼게요. 1번 시설급여, 2번 단기보호, 3번 복지용구, 4번 방문목욕, 5번 취약암보호. 정답은요. 4번 방문목욕이죠. 자, 태그 찍을 수 있는 거는 대상자 집에 태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 집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제가 서비스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 간호. 이렇게 3가지 외워두시라고 했네요. 정답은 방문자 들어가는 방문 목욕 하나입니다.
4번입니다. 문제 17번. 노인에게 적절한 운동관리 방법은 1번.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땀복을 입고 한다. 안 되죠. 땀복은 안 되죠. 운동을 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땀을 쫙 흘리면 기운이 쫙 빠지면서 탈수가 쫙 와서 쓰러지시겠죠. 그럼 어떤 옷 입어야 돼요? 네, 바람이 잘 통하고 땀 흡수를 잘하는 그런 옷을 입어줘야겠죠. 그래야 체온 변화가 확확 안 일어나고 탈수를 막을 수 있겠네요. 2번.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보온 운동으로 넘어간다. 틀렸습니다. 준비 운동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몇 분은 해야 되죠? 10분 정도는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3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답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관절 다 나가시겠죠? 안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중에는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태권도.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5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낮춘다. 틀렸죠? 낮은 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상황 봐가면서 조금 강도를 높여가고 수준에 맞는 정도까지만 강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되셨죠? 여기서 더하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마무리 운동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심박수가 원래 정상적인 심박수로 돌아올 때까지 천천히 마무리 운동까지 하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9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한다. 틀렸죠? 우리 일반 어르신들도요. 유행어나 외래어 사용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요.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익숙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대화한다. 정답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은요. 일반적으로 행동이 느리시고요. 이해도 좀 느리시죠? 그러면 적절하게 어르신의 속도에 맞추어서 기다렸다가 대화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번.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서 대화한다. 옳지 않네요. 우리 치매 대상자가 아니어도요.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한 1m 안쪽에서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4번. 잘 못 듣기 때문에 크고 높은 톤으로 말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 의사소통의 기본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적절한 소리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작은 소리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만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된다 그랬죠. 언제? 주의력 결핍일 때. 그죠? 그때를 빼고는 전부 다 적당한 소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톤으로 이야기하면요. 화났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좀 높은 톤이다. 그러면 낮은 톤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5번. 시간관념이 없으므로 현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틀렸습니다. 항상 아침 8시에요. 식사하세요. 저녁 9시에요. 주무실게요.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실을 늘 알려주셔야 진압력이 나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라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배뇨 후 잔뇨감, 소변 줄기의 가늘어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1번 대장암, 2번 신장염, 3번 변실금, 4번 요실금, 5번 전립선 비대증. 정답은요. 5번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네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죠? 방광 아래에 있으면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건데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요도가 좁아지면 오줌이 시원하게 잘 안 나가겠죠? 오줌 줄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싸고 나도 다 싼 것 같지가 않아요. 잔뇨감이 남아있겠죠? 그리고요, 길이 좁아졌으니까 쭉 안 나오고 힘을 줘야지만 나가게 됩니다. 자꾸 소변이 마려워요. 이런 걸 우리가 빈뇨라고 하는데요. 빈뇨 증상도 나타나고요.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고 싶은 야뇨도 생깁니다. 이런 게 모두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1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는다. 틀렸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지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주관적인 그런 것을 적으면 안 되십니다. 2번. 사실적으로 쓰지 말고 우회적으로 기록한다. 틀렸죠.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쓰면 안 되시고요. 사실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3번. 서비스한 내용 중 서비스 과정만 기록한다. 틀렸습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모두 결과도 적어야 합니다. 과정만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업무가 종결된 후 모두 한꺼번에 기록하도록 한다. 틀렸죠. 여러분 머리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도요. 어제 일인지 오늘 일인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나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신속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5번. 서비스의 진행 과정에 따라 즉시 신속하게 기록한다. 4번하고 5번이 대립되는 내용이네요. 그쵸? 5번이 정답입니다. 기억이 명료할 때 서비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즉시 신속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22번. 메라비언 법칙에 따라 대화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 쉬운 문제네요. 메라비언 법칙 중요한 거 시청각 언어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각, 청각, 언어적 요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시각, 청각, 언어적 요소가 보기에 없죠? 그런데 시각, 청각, 언어적 요소 이런 식으로 답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훈육할 때요. 막 화내고 싶지 않은데 훈육은 해야겠고 그러면 막 웃음이 나올 때 얼굴을 안 보여주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제 앞으로 와서 얼굴을 자꾸 살피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시각, 얼굴 표정부터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안 보여주면요. 목소리에 웃음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요. 아이들도 이래요. 청각이죠. 음성. 그 다음에 말의 내용은 맨 마지막이에요.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치 보는 거죠. 얼굴 표정, 목소리. 요거가 먼저예요. 그쵸? 자, 시각은요. 비언어적 요소고요. 그 다음에 청각도 비언어적 요소인데 여기 음성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각은 음성, 목소리. 그 다음에 언어, 말의 내용, 언어적 요소죠. 됐나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몇 번에 있나요? 5번에 있네요. 비언어적 요소, 음성, 언어적 요소. 되셨죠? 혹은 시각, 청각, 말의 내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3번.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사례회의, 2번 워크숍, 3번 원래회의, 4번 토론회, 5번 연례회의. 정답은요. 3번 원래회의입니다. 자, 우리 책에요. 사례회의하고 원래회의만 나왔어요. 워크숍, 토론회, 연례회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 안 내겠죠? 사례회의 아니면 원래회의에서 고르셔야 하는데요. 사례회의는 뭐죠? 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어떤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어떻게 개선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원래 회의는 뭐냐면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장한테 애로사항들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는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전달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았다가 원래 회의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회의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거든요. 그때 모였을 때 이것저것 다 알릴 사항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는요,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1교시 2부 문제 모두 풀어보았네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1교시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열공하세요.